전 컨텐츠와 연결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ESP32나 아두이노에도 우리가 핀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할 때 셋업에서 핀 모드라는 걸 했었죠. 핀 모드를 통해서 해당 핀을 인력으로 쓸 건지 출력으로 쓸 건지를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명시를 해줘야지만이 뭐예요? 아두이노나 이런 ESP32라든지 이런 보드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죠? 어디로 뭘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블링크 이점 정도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건 이 가상으로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아두이노나 뭐죠? ESP32에 있는 이런 가상의 이런 포트, 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의.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V0, V1, V2 뭐 이런 식으로 쭉 일련된 번호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핀 번호 해가지고 만약에 몇 번 핀, 몇 번 포트를 뭐요? 입력으로 쓴다, 출력으로 쓴다. 그렇고 나서 어떤 신호를 내보내면 LED를 깜빡거리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낸 걸 어디로 입력을 받을 것인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데이터 스트리문에서 블링크 버추얼 라이트라는 건 뭐예요? 이 ESP32나 이 아두이노 계열에서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 계열에 있는 보드에서 블링크 2.0 서버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줄 때, 전송을 해줄 때 blink.virtualWrite라고 쓰고 여기에 핀 번호를 써줍니다. 전에 우리가 어땠어요? 아두이노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디지털 라이트, 그다음에 핀 번호, 그다음에 뭘 했었습니까? 로우냐 하이냐를 써줬죠? 어떻습니까? 규칙은 똑같습니다. 그 규칙은 똑같아요. 자, 규칙을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블링크는. 자, 그래서 이 규칙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는 걸 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딱 여기서 뭔가를 작동을 시키거나 데이터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거 뭐예요? 입력만 받는 게 아니라 출력도 하죠? 그때 뭐예요? 스위치를 달면 이 스위치를 통해서 있는 값을 반대로 뭐예요? ESP32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ESP32에서 핀 모드 한 다음에 뭐예요? 포트나 핀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으로 쓸 건지 출력으로 쓸 건지 설정을 해주고 실제 안에서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라든지 디지털 리드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LED를 깜빡거리게 시킨다든지 어떤 값을 읽어오게 한다든지 했던 거랑 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이 데이터 스트림 구조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ESP32 같은 가상의 이런 보드가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건 ESP32처럼 생긴 게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런 가상의 핀, 포트 번호들이 있어서 그 핀 포트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줄 건지 그 다음에 입력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템플릿에 들어가서 수정이나 아니면 템플릿의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설정한 대로 우리가 LED를 깜빡거리거나 이런 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LED를 직접 연결을 했었죠. 그렇지만 블링크 2.0 서버는 우리가 보여주거나 작동시켜주는 하나의 대시보드, 패널 같은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대시보드나 이런 패널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LED나 이런 게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위젯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위젯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설정한 그 소스 코드와 이번에 차트를 가지고 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시리얼 모니터 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 시리얼 모니터 잘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커넥팅 어디랑 연결된다. 그 다음에 블링크 요 모양 나오고
접속은 어떻게 됐고, 내가 이제 프린트 값이 나옵니다. 근데 자, 온도값 이렇게 대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대보면 어때요? 대보면 그때의 값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온도값을 한번 변화시켜 볼게요. 온도값을 변화하니까 어때요? 자, 똑같이 변화하니까 어떻습니까? 변화하니까 어때요? 변화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게이지도 바뀌고, 어때요? 이만큼 올라갔죠? 근데 어때요? 지금 굉장히 큰 온도가 변해져도 마이너스 또 50도까지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이 변화량을 보기가 힘들죠. 크게는. 근데 자, 50도를 높여주니까 이제 확 우리 눈에 띄죠? 이 데이터는 천천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계속 돼요. 기록이 계속이 됩니다. 자, 계속 기록이 되니까 어때요? 온도 값을 높여줬다가 내려줬다 하니까 어때요? 이 차트가 어떻습니까? 이 게이지 값도 같이 변하죠. 물론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 라벨 값도 같이 변합니다. 라벨 값도 같이 변합니다. 자, 온도 있는 이 게이지 위젯도 같이 변하고 이 차트도 같이 한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버추얼 우리가 템플릿에 있는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이미 어떤 값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라벨에서도 쓰고 게이지에서도 쓰고 차트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의 위젯만 대응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값을 막 변화량을 막 크게 줬더니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쭉 이제는 마이너스 몇 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다 또 온도를 또 높였어. 20몇 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쭉 차트에서도 온도 값이 막 올라오죠? 자, 온도 값이 올라가죠. 자, 차트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여러분들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여러분들 온실 있죠? 농장의 온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기의 온도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오늘 온도가 이렇게 변화했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고 혹시라도 이 차트를 보면서 원래는 요만큼씩만 변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만큼씩만 변동을 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점을 한눈에 또 알아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차트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자, 그럼 차트에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나는 이제 분당 보고 싶어요. 아니면 시간당 보고 싶어요. 이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아주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별로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실 거예요. 자, 템플릿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죠. 디바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쭉 내렸어요. 자, 디바이스에 들어가고, 이제 온도 값들이 막 이제 들어오고 있겠죠. 온도, 습도 값들이 라벨이랑 다 돼서 그다음에 뭐예요? 차트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뭐예요? 레이티스트는 뭐예요? 최근 거. 그다음 라스트 아워는 뭐예요? 최근 1시간. 그다음에 6 hours는 뭐예요? 6시간 전. 그다음 원 데이는 하루 전. 데이터를 어디까지 보여줄 것이냐는 겁니다. 일주, 한 달, 세 달. 그다음에 커스텀이라는 걸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나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내가 기간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21일에서 22일까지 한 번을 딱 보겠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자, 이렇게 거기에 대한 값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볼 때는 뭐예요? 최근 거, 최근 1시간, 6시간, 하루, 일주, 한 달, 세 달, 그다음 또 커스텀이라는 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설정한 기간 동안에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뭐예요? 나는 잠깐 동안 1시간 동안 변한 값이 뭐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을 때는 자 요거를 클릭하시고 6시간 동안 어떻게 변했지를 한번 보실 때는 요 6 hours 누르고 하루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실 거면은 one day, 그 다음에 일주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볼 거면 one week,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one month, 그 다음에 세 달 동안이면 three months, 그 다음에 커스텀이라는 건 내가 일정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20 며칠부터 뭐 20일부터 22일까지 비가 왔다. 그럼 나는 이 비가 온 날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온실과 농장의 온도가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날짜만 여기서 커스텀을 누른 다음에 날짜만 입력해 주시면 그 기간에 있는 값만 딱 꺼내다가 표시를 해 줍니다. 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자,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해봐서 잘못된 지식으로 뭔가 만들어지면 큰 나중에 오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 스마트팜을 하면서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